도대체 국회가 왜 있는지 모르겠다. 회기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불참한 의원들이나 예결위에서 진통 끝에 합의해온 추경안 표결 참석을 거부하는 자들이나 도대체 눈뜨고 볼 수 없는 작태들이 국민들 면전에서 벌어지고 있다. 정의가 바로 서려면 그들이 한 짓을 국민들이 기억해야 한다. 부끄럽다. 네. 지난 22일 추가 경정 예산안 국회 본회의 표결 당시에 이런 경문을 올리신 분이죠. 네. 당시에 여당 의원 또 26명이 뭐 해외 외유 일정으로 또 불참해서 논란이 일컸고요. 네. 더불어민주당 경기 양주시가 지역구시고요. 삼선 의원이시고요. 정성호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정성호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성호입니다. 네. 뭐 그런 경문을 이제 뭐 페이스북을 통해서 올리셨는데 그때 심정이 어떠셨습니까? 경문이라고 하기엔 그렇고요. 네. 다만 어쨌든 뭐 이게 표결에 올랐는데 네. 1시간 정도나 지연되고 네. 의원들이 특히 여당 의원들이 다수가 참여하지 않은 그런 모습. 그다음에 네. 야당도 합의된 사항 아니었습니까? 이제 처리하기로. 네. 그리고 그걸 거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의원으로서 참담하지 않습니까? 이제 네. 국회의원이 뭐 가장 기본적인 임무가 입법이고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걸 안 한다고 하는 것은 네. 중대한 직무유기죠. 그렇습니다. 네. 뭐 특히 이제 민주당 의원 26명 이제 뭐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요, 사실. 어떤 이유로 불참했는지. 오늘 이제 뭐 최고위원회를 또 열어서 뭐 징계 절차 방법 등에 대해서 추가 논의를 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떤 징계가 좀 필요하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뭐 저도 어떤 동료 의원들을 이렇게 보면서 좀 마음의 부담을 갖는데 네. 어쨌든 이게 임시의 회기 중 아니었습니까? 네. 뭔가 다른 이유들도 계시고 네. 정말 부득이한 사유도 있었던 분들이 여러 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어쨌든 회기 중이었고 추가 경정 예산은 이 문재인 새 정부의 가장 당면한 현안 아니었습니까? 이게 네. 중요하다고 했는데 거기에 우리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네. 여보세요? 전화가 끊겼습니까? 네, 다시 한번 전화를 걸겠습니다. 네. 말씀하시는 도중에 네, 전화가 끊겼군요. 네. 연결하고 있습니까? 네. 여보세요? 아직 안 됐군요. 네. 사실 국회 회기 중이다. 이것은 학생들로 따지면 이제 학교 수업 시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수업에 이제 안 들어오고 놀러를 간 거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26명의 불참 의원들 뭐 줄줄이 자신의 SNS를 통해서 사과하고 그러고 있습니다만 여론에 또 비판은 빗발치고 있습니다. 여보세요? 이거 죄송합니다. 네. 갑자기 끊어졌군요. 의원님 갑자기 끊어졌군요. 네. 그래서 말이죠. 네네. 국회 회기 중이라고 하는 것은 수업 시간에 학생들로 따지면 이제 수업 시간이나 마찬가지인데 수업 시간에 수업은 안 받고 이제 밖에 놀러 간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예, 네. 어떻게 변명을 하든지 이건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네. 기본적인 책무이기 때문에 네.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갖다 제대로 행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기본이 참여해갖고 표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우원식 원내대표는 회기 중에 국외 출장 금지 등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 뭐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그건 너무 제도적인 장치라기보다도 네. 의원들 스스로가 회기 중에는 국회에 출석해갖고 입법에 충실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기 때문에 네. 스스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겠죠. 예. 네. 뭐 이렇게 제도적으로 또 막는 것은 조금 그렇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네네. 예. 네, 알겠습니다. 뭐 국회의원들의 뭐 외유라고 그러면 좀 그렇지만 하여간 해외에 나가는 것 이것이 또 너무 뭐 관행적으로 이렇게 뭐 나가는 것 아니냐 이게 시대착오적인 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뭐 필요한 출장은 꼭 해야 되겠지만은 정말 의원들이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해외 나간다고 하면은 그 세금에 합당한 어떤 결과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의원에게 필요한 사항들 같은 경우 꼭 나가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소위 말하는 그 관광성 외유 같은 것은 네.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나가서 정말 우리 국가를 위해서 또 국민을 위해서 필요한 어떤 교문을 넓히고 네. 또 국회에
예, 어떤 외교적인 역할들을 하는 거라면 뭐 인정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네. 단순히 둘러보고 시찰하고 하는 것들은 네. 정말 자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재판 TV 생중계를 허용했는데 말이죠. 네네. 예. 뭐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인민재판을 또 받으라니 잔인하다. 뭐 시체에 칼질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또 상당히 반발하고 있는데요. 예, 예. 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근데 이번 대법원의 규칙 개정에 대해서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네. 이게 무슨 뭐 모든 사건 또는 재판의 전 과정을 공개하는 게 아닙니다. 네. 핵심은 주요 사건의 1, 2심 선고 장면에 한해서 재판장이 허락했을 때만 중계가 가능한 거거든요. 네. 선고 때만 가능한 겁니다. 네. 그리고 그것도 그냥 무슨 뭐 국민적 관심 있는 사건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의 기준이 돼 갖고서 네. 필요한 사건들 재판장이 허가하는 사건만 가능하고 네. 그것도 판결 선고할 때만 가능한 거고 또 피고인의 모습은 촬영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또 해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 개인의 초상권이라든가 프라이버시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고요. 네. 오히려 국민의 알 권리라든가 또 이런 측면에서 좀 공공의 이익을 갖다가 확장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네. 혹시 뭐 사법 포퓰리즘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럴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또 정성호 의원께서는 또 뭐 법제사법위원회 출신이시고 또 이번에 이제 문무일 검찰총장 그 청문회도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네. 어제 이제 문무일 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장을 받았는데 여기에서 이제 한시를 읊어서 화제가 되고 있더군요. 네네. 예. 뭐 잠깐 소개해드리면 하늘 노릇하기 어렵다지만 4월 하늘만 하랴. 누에는 따뜻하기를 바라는데 보리는 춥기를 바라네. 뭐 이런 식으로 쭉 나가는데 이 한시가 뭐 어떻습니까? 각자 자기 입장에 따라서 바라는 게 좀 다르다, 생각하는 게 다르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서 네네. 청문회 과정에서 보여준 검찰총장의 어떤 검찰 개혁 의지가 좀 약했기 때문에 네. 대통령에 대한 약간의 좀 반기를 드는 것 아니냐 그런 의미로 좀 해석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뭐 저는 어떻게 보면은 뭐 그런 측면보다는 네. 깊은 고민을 가다 담은 게 아닌가. 네. 뭐 대한민국의 검찰 조직의 최고 수장이고 또 그러면서도 국민적인 요구를 본인도 잘 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검찰 개혁이 시대적인 과제라는 것도 본인이 잘 알고 깊이 성찰한다고 했기 때문에 네. 그러한 측면에서 조직을 잘 이끌고 국민적인 요구를 반영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무감, 그런 사명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고뇌를 담으실 거라고 좀 보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어쨌든 뭐 총장이 적폐청산이라든가 인적 쇄신에 대한 의지는 좀 분명하다고 봅니다. 네. 여러 가지 과거에 있었던 잘못된 사건에 대해서 엄밀하게 들여다본다고 했기 때문에 네. 뭐 총장의 검찰개혁 의지라든가 적폐청산 의지는 저는 뭐 신뢰할 만하다고 봅니다.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우병우 사단이 있느냐 검찰 내에 그러니까 뭐 애매모호한 답변을 했고요. 모른다는 식으로. 그리고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 이 문제도 사실 좀 약하지 않느냐. 검경 수사권 조정도 그렇고요. 그래서 사실 뭐 김영삼 전 대통령 때 이회창 총리가 상당히 또 반기를 들어서 전국이 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까? 저는 뭐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봅니다. 저는 뭐 문무일 총장이 살아온 과정이라든가 또 검사로서 쭉 해온 일들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외유내강형의 사람이거든요. 네. 지금은 어쨌든 조직을 잘 추스려 갖고 이 조직을 잘 관리하면서 국민적 요구사항을 갖다 반영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국민적 요구는 검찰 개혁과 적폐 청산인데 네. 그런 면에 결연한 의지가 있는 사람이고 네. 하기 때문에 여보세요. 오늘 전화 상태가 잘 나가다가 계속 끊기는군요. 네. 이런 경우는 별로 없었는데 오늘은 좀 전화가 우리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네. 지금 문무일 검찰총장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었고요. 문무일 검찰총장이 어제 이제 임명장을 받는 자리에서 대통령 앞에서 이제 한시를 넘는 그런 뭐 진풍경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요. 이례적인 또 한시를 읊었습니다. 제가 뭐 앞서 잠깐 소개는 해드렸는데요. 의원님 정성호 의원님, 예. 네 전화기가 이게 좀 이상하네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사실 참여정부 때 이제 첫 검찰총장이었던 송광수 전 검찰총장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 뭐 여권 내에서도 그렇고, 당시 이제 송광수 전 총장이 강금실 법무장관과 상당 부분 뭐 이런 공수처라든지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이런 부분을 마찰을 빚었기 때문에 문무일 검찰총장이 제2의 송광수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저는 뭐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요. 기본적으로 문 총장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유내 강령의 사람이고, 네. 문 총장이 지금 할 수 있는 그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검찰 내부의 인적 쇄신과 적폐청산입니다. 그 네. 부분에서 과감하게 하면 될 것이고, 네. 그다음에 검찰 개혁 문제는 공수처 신설이라든가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는 최종적으로 국회 입법을 통해 결정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이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중심이 돼갖고 국회를 설득하고 또 국민적 동의를 얻으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이 적정하게 네. 어떤 역할을 분담해갖고 네. 검찰개혁 그다음에 적폐청산 두 가지 과제를 잘 해낼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정성호 의원께서는 일단 좀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좀 기대를 하고 계신데 일단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네. 예. 네. 그리고 요즘 뭐 여러 적폐청산 뭐 이제 얘기도 나오고 이제 검찰 수사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방산비리 관련해서 말이죠. 예, 예.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 관련된 방산비리 이 가운데서 이제 국내산 헬기인 수리온에 대한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 수리온은 문제가 거듭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이때까지 안 된 배경 그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감사원이 사실은 이제 수리온 관련해서는 이미 뭐 한 100차례 이상 사실 감사를 했습니다. 방산비리 관련해갖고. 네. 수리온에 대해서는 지난해 2차례 대규모 감사가 있었는데 제대로 발표도 되지 않고 은폐가 됐거든요. 네. 그다음에 검찰도 수사를 안 했고. 네. 그러니까 검찰과 감사원의 감찰 또는 수사 기능을 갖다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게 하는 그런 힘이 있었지 않겠나. 그럼 결국 정권 차원의 또는 청와대 차원의 또는 비리 또는 은폐 의혹을 저희가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점에 관련해 갖고 감사원과 검찰도 수사를 해야 될 것이고 네. 그 수리온 내부 여러 가지 비리 문제는 이번에 확실하게 발본색원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이제 말씀하신 어떤 권력 내부에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뭐 그런 은폐가 있지 않았냐 그런 이제 지적이신데 관련해서 뭐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의 어떤 뭐 연루라고 그럴까요?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까? 네,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김관진 실장이 장관도 하고 청와대에서 방위산업 관련 문제를 총괄했던 분이기 때문에 네. 어쨌든 이번에 한해서는 정말 방위산업이라는 게 국가 안보에 관련된 핵심적인 산업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여야 지휘부와 막론하고 엄정히 수사가 돼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이제 증세 논란 아니겠습니까? 네네. 예. 핀셋 증세에서 이제 뭐 전면 증세로 또 선회한 것 아니냐 그런 지적도 있고요. 지금 이제 당초에는 5억 원 초과 소득자에 대해서 이제 40%에서 기존 40%에서 42%를 이제 명목세로 올리겠다는 거였는데 3억에서 5억 원 구간 다시 신설해서 38%에서 40%를 인상하겠다 이런 또 방안도 나오고 있고요. 뭐 대주주 주식 양도 차익 세율을 20%에서 25%로 올린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전방위로 좀 확대되는 분위기입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뭐 우리 추미애 대표라든가 박영선 의원들 이제 개별 의원들이 이제 의견도 내고 또 정부 일각에서도 의견이 나오지만은 네. 어쨌든 이제 증세 문제는 국민적인 설득과 동의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나 어쨌든 지금 현 상황에서 뭐 많은 모든 지역이라든가 연령층 또는 뭐 이념 성향에 관계없이 네. 다수의 국민들이 증세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럴 때 정말 현재 그 심각한 일자리 문제라든가 또는 양극화 문제 또는 복지 확장을 위해 갖고 돈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세금을 좀 늘려야 된다. 네. 이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잘 알리고 네. 특히 야당을 설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최종적으로 세금 문제는 국회의 세법 개정상 입법사항이기 때문에 네. 야당과의 어떤 적극적인 그 협치의 노력들이 필요하고 네. 그래야만 이 부작용도 적고 또 성공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담배값 2,000원 인하 법안을 다시 곧 발의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던데요.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아이러니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뭐 담배값 인상이 그 당시 야당 우리 저 민주당에서는 강력하게 반대했었고 네. 그 당시 정부 여당에서는 담배값 인상을 갖다가 국민 건강 증진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했는데 지금 와갖고
또 정권이 바뀌고 여야가 바뀌었다고 해서 입장을 이렇게 달리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고요. 네. 어쨌든 뭐 그런 문제를 포함해 갖고 전반적인 그 정세의 문제를 여야가 진짜 머리를 맞대고 협의를 해야겠죠. 네. 네. 어떻습니까? 청와대에서 이번에 또 이명박 전 대통령 청와대에서 문건이 발견됐다고 해서 이제 뭐 제2 롯데월드 관련한 문건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원세훈 전 원장의 또 선거 개입 녹취록도 또 새롭게 국정원에서 복원해서 나왔고 여당 내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까지도 언급하고 있는데 어떻게 받아들여야겠습니까? 저는 뭐 어쨌든 뭐 정권이 바뀌어서 하는 어떤 정치복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네. 중요한 건 이미 많은 뭐 비리라든가 과거의 불법 부정부패 관련된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법과 원칙에 의해서 처리하면 될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결국 잘못된 과거에 대한 어떤 그런 반성이라든가 또 이런 게 없다고 하면은 어떻게 새로운 국가 건설이 가능하겠습니까? 네. 어쨌든 뭐 국민들께서 지금 새 정부 요구하는 게 이게 나라다운 나라냐? 네.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라.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어라. 이게 국민적 요구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여야 또는 뭐 지구와 또는 뭐 정책의 성향에 관계없이 엄정하게 부패를 뿌리 뽑는다는 그런 자세로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전 대통령도 사실 국정원장 혼자서 뭐 선거 개입하고 이렇게 지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뭐 국정원장이 뭐 그 단독으로 그렇게 했을 가능성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정권적인 차원의 어떤 교감이라든가 그런 게 있었겠죠. 네. 네. 그러니까 뭐 이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뭐 조사를 좀 해봐야 되겠군요. 어쨌든. 저는 성역 없이 조사를 네. 하고 다시는 이런 잘못된 그 네. 국정농단이라든가 또는 뭐 국정원의 정치 개입이라든가 이런 사건이 없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당내 사정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그 추경 관련해서 추미애 대표께서 이제 반토막 추경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우원식 원내대표가 상당히 모욕적인 말이다. 그래서 두 분이 또 서로 뭐 공개 비난하고 이런 뭐 얘기가 좀 있던데요. 뭐 갈등이 좀 있습니까? 뭐 서로 약간의 입장 차이는 있으시겠지만은 뭐 기본적으로 추경이 어쨌든 뭐 통과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당면한 그 과제는 추경을 빨리 조속히 집행해갖고 그 추경의 효과를 내게 하는 게 급한 것 같고요. 네. 뭐 작은 뭐 차이는 있겠지만은 그게 당내 갈등이라고 볼 정도의 그 견해 차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정성호 의원께서도 추미애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서는 뭐 우려하는 바는 없습니까? 추 대표께서 뭐 개성이 강한 부처라는 걸 다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나 어쨌든 뭐 우리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네. 또 다른 어느 때보다도 당내 불협화음이라든가 갈등이 노출되지 않고 있죠. 네. 내부에서도 어쨌든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우리 당 구성원들이 뜻을 하나로 모아야 된다 이런 공감이 있기 때문에 네. 잘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